안녕하세요. 임혜자의 좋은 법 좋은 정책 야단법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엽니다. 아직은 꽃샘추위로 날씨가 쌀쌀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느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네요. 좋은 법 좋은 정책도 따뜻한 봄 햇살처럼 시민들의 삶을 밝게 비춰줘야 하는데요. 이달의 좋은 정책 주인공은 바로 인구 100만이 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이자 첨단 과학도시로 쭉쭉 성장하고 있는 수원 특례시입니다.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수원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세빛정책 시리즈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수원의 리더 이재준 시장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좋은 정책 방송 이후에 이렇게 현장 출동한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잘 오셨어요. 네. 아름다운 수원에 잘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수원에 네. 또 집무실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님 집무실에서 찾아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도 반갑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시장님. 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뉴스토마토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작년 말에 좋은 법, 좋은 정책, 저도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언제 오시나고 기다렸는데 오늘 드디어 뵙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토마토 좋은 정책 좋은 대상 받으셨잖아요. 네네. 그때 받았던 세빛 정책 시리즈였죠? 네. 세빛 시리즈가 우리 혁신 정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세빛이 뭐냐? 네. 우리 민선 8기 제가 네. 취임하고 나서 네. 수원의 비전을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걸 줄이면 새롭게 빛나게인데 시민들이 더 줄여서 세빛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하는 정책마다 네. 시민 공모 사업을 하면 세빛을 붙여줘서 네. 세빛 시리즈를 이렇게 지금 10매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구리 우리 수원입니다. 이 수원시 캐릭터인가요? 맞습니다. 수원 청개구리. 학명에 수원이라고 들어간 게 양소리 중에서는 유일한데요. 지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77년에 학자들이 수원 청개구리가 독특한 종이 있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예전 수원 농업진흥청이라고 이전을 했는데요. 그 네. 앞에 논에서 울음소리도 이상하고 보통 청개구리보다는 조금 작아요. 독특한 청개구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학계에 보고했더니 특이한 종이다 이렇게 해서 1912년도에 멸종위기종 1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16년에 저희 시가 이 수원 청개구리를 모티브로 캐릭터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시민들이 이 수원 청개구리 이름을 수원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럼 얘 이름이 수원이. 수원이 덕분에 요즘 관광 개발 또 홍보 콘텐츠 이런데 수원이를 많이 활용해서 시민들한테는 비교적 친근한 수원이. 너무 엄청 귀여워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수원시 굿즈 같네요. 그렇죠. 네. 그 수원 시민으로 40년, 또 도시계획 전문가, 또 교수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부시장 하셨으니까 행정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직접 시정 펼쳐보니까 어떠세요? 맞아요. 한 40년을 제가 수원시에 살았고요. 청년위원회는 여기 살았고요. 또 교수 생활도 15년 했었고 행정가도 부시장을 5년 했으니까 원래 유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을 해라 이렇게 도와줬는데 제가 살았던 40년의 수원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오면 너무 깨끗한 도시다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하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자긍심을 가졌어요. 늘 저녁에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 그 수원 화성 성곽의 아름다운 조명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를 보면서 와,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구나. 시민으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느끼는데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역사를 돌아보면 수원이 지금 약간 경제 활력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요? 40년 전에는, 또 30년 전에는 이 근방의 인근 도시가 다 여기에 중소도매를 여기서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병원을 비롯해서 모든 곳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웃 도시들까지 와서 경제 활력도가 높았고 또 심지어는 대기업도 14개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정비법 같은 제도적인 문제 네. 때문에 기업도 이전하기 시작했고요. 네. 15년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올해 경기도 31개 도시에서 가장 경제 활력도가 높고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네. 지금은 1위에서 7위로 밀려났어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경제가 조금씩 침체되기 시작해서 네. 제가 취임해서 어떤 역할을 제가 할까 하다가 네. 경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은 경제 특례시로 가야 되겠다 하고 기업 네. 유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슨 식물원 같이 이렇게 돼 있던데요? 수목원 식물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입구에 보니까 민원실이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네. 시민 혁신민원. 상도 받았다고 제가 뭐 들었는데. 많은 상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뭐 공간이 너무 예뻐서 조경 대상, 디자인 대상 이런 것도 네. 받았지만 또 서비스, 민원 서비스가 너무 좋다 그래서 네. 행정자치부, 네. 국민권익위가 주는 민원 서비스 최고상, 혁신 대상을 줬어요. 네. 저기 너무 혁신적이다. 네. 그 시장을 5년 동안 하면서 늘 행정은 민원 서비스를 최대한 열심히 잘해줘야 되는데 늘 충돌이 돼요. 네. 왜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혁신적으로 바꿀까 하다가 1층 민원실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환경을 카페처럼 바꾸고 네. 식물원처럼 바꾸고 오시는 분들이 누가 맞느냐? 베테랑 공무원들 25년 된 이상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시켜서 그분들이 맞이하고 상담하고 민원 서비스를 그분들이 가서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하자.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을 했어요. 한 3천 건 이상의 민원을 이 베테랑 공무원들이 해결했어요. 아, 그 현장에서 다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을 한 원스톱으로 거예요. 해결한 거죠. 아, 복합일일 때는 더 효과적입니다. 네. 이분이 복합적으로 다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해결하고 와서 네. 커피 많이 드셨어요? 그러고 답을 네. 내드리는 상황이니까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죠. 네. 그래서 많은 평이 있었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네. 지방자치단체가 한 42개 정도가 벤치마킹 네. 했는데 심지어는 저희 시스템 그대로 간 지자체가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마 조만간 전국의 지자체가 이걸 다 수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민원이 참 힘들거든요. 제일 네. 중요합니다. 네, 제일 근데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힘들어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민원인들은 들어주기만 해도 반분이 풀린단 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분위기 보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약간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베테랑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수원에 오시면 네. 1층 민원실에 가시면 어디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세빛 정책 시리즈 이게 네.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요. 세빛 정책들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뭐 세비 시리즈 정책이 혁신 정책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게 민선 8기 정책이구나.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우선 내 손 안의 민주주의, 그 핸드폰, 모바일 핸드폰에서 수원시와 직접 소통할 수는 없을까? 네. 우리가 이 디지털 모바일 행정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시민 개개인과 소통할 수는 없을까라고 착안한 게 세빛 톡톡입니다. 네. 이름을 붙이셨는데요. 네. 저희가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정보를 좋은 정보를 제공해요. 맞춤형 네. 정보. 20대한테는 20대에 맞춘다. 3, 40대 주부들에게는 또 그렇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거기에 그분들이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네. 쌍방향 소통이 되면서 해결이 되는 거죠.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직접 투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창구를 다 만들어서 네. 소통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 인구가 125만인데 아직 네. 제 목표는 125만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한 12만 정도까지 가입을 했고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시민 참여가 한 100만 건 정도가 일어나니까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네요. 그래서 조만간 한 30만 명 가입으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지역화폐와 결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지역화폐는 한 70만 정도가 가입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을 이 세비톡톡으로 연결해서 지역화폐만 쓰지 마시고 활용하지 마시고 저희와 소통하는 창구로 쓰세요. 이렇게 네. 할 예정입니다. 세비톡톡이 있는가 하면 또 세비 돌봄도 있어요. 네. 많은 지자체가 돌봄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좀 독특하게 할 수 없을까? 돌봄이라는 게 우리가 복지 영역에서 이루는 걸 돌봄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요. 네. 사각지대가 늘 존재해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거를 또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몰려 있어서 전 계층의 돌봄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한 게 세빛 돌봄입니다. 모든 시민들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생활 돌봄에서부터 심리 상담까지 7개 분야가 있는데 뭐 우리 강아지를 돌봐주세요. 우리 어머님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좀 돌봐주세요. 또 가사 청소를 좀 해주세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사회적 약자들한테는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저희가 150만 원, 연간 150만 원까지 무료를 해드리고 그 이상은 일정 금액을 제공하면 다 할 수 있는 세빛 돌봄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1인 가구한테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해요. 네. 그것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세빛 시리즈, 세빛 하우스, 세빛 집수리 사업이에요. 주거복지가 그렇죠. 뭐죠? 주거복지 차원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네.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1,200만 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견적을 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을 지원해 줍니다. 현재 네. 한 1,000가구 이상을 했고요. 올해까지 2,000가구, 내년까지 네. 한 3,000가구를 목표로 하는데 이 사업도 되게 호평입니다. 아유, 그 비상계엄하고 내란 사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초비상인데 밖으로는 트럼프 리스크, 안으로는 윤석열 리스크, 그야말로 매드맨 때문에 이 성장 엔진이 꺼져버리는 거 아니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지자체장의 이제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너지는 민생 경제 회복 대책으로 수원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생 경제가 최악입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가 경제가 좀 위축됐었어요. 근데 네. 이게 회복이 되기 전에 비상계엄이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공항 참사 터지고 그래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아우성이에요. 네. 그런데 중앙은 지금 대책이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지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하자라고 12월 초에 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네. 또 골목시장인, 또 전통시장이 다 모아서 29분으로 기억되는데요. 종합 토론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좋겠냐 이거. 네. 살려보자. 네. 우리 씨라도 좀 꿈쩍거려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2차례 이상을 종합회의를 하고 지금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요구사항은 어떤 건가요? 돈을 쓰게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한 3가지를 정책으로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네. 첫 번째가 이제 지역화폐를 대폭 늘리자. 네. 지역화폐를 왜 늘렸느냐?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정부가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가장 지금까지 만든 제도와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는 게 지역화폐예요. 틀림없습니다. 많은 검증도 됐고요. 이걸 늘리자. 그래야 돈을 쓰게 되고 네. 또 소상공인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자 비용이에요. 그렇죠. 돈을 빌려서 금융으로 이렇게 또 물건을 만들고 팔고 팔로를 만드는데 이자 비용이 너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이자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없을까라고 한 게 또 금융 대책을 만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일자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그렇죠. 순환 경제가 네네. 됩니다. 그렇게 3대 정책을 발표하고 네. 열심히 지금 가고 있어요. 지역화폐 말씀하셨는데요.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입장이 완전 상반돼 있어요. 근데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장의 소상공인들 네. 골목시장에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책상에 앉아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인 논쟁만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님이 이게 간판 정책이기도 하고 주력 정책이다 보니까 더 국민의힘에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지역화폐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지역화폐를 대폭 늘렸어요. 어떻게 네. 늘렸냐면 기존에 인센티브를 6% 정도 줬는데 네. 10%를 평균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런데 설과 추석에는 20%까지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당 3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는 거를 50만 원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2배 늘리겠습니다. 규모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1월 달에만 벌써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1월이 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초기에는 100억을 준비했는데요. 1월 달만 100억이 오전 중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네. 아우성이 있어서 50억을 더 추가해서 발행을 해서 네. 150억을 발행했고 지금 2월, 3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지 맞아요. 않아요? 중앙정부가 저 지역 앞에 목을 만들어가지고 지방에 지원을 해줬어요. 재작년부터 7천억, 작년에 3천억, 올해는 제로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선거가 다가오고 또 시기와 질투심이 아닐까? 너무 좋은 정책이니까 네. 제로로 됐는데 정치하시는 여러분들, 저도 정치를 하지만 중앙에 계신 여러분들 현장에 와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역 앞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까지 만든 정책과 제도 중에 최고입니다. 네. 확인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저희가 이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선도적으로 나가니까 많은 지자체가 더불어 따라하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지자체장들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지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역화폐야말로 민생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재정 정책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이게 지방 정부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충돌이 되거나 그럼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럴 때 정치적으로 충돌될 때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사실은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네. 많은 역대 역사를 보면 중앙정부와 많이 싸운 지자체장도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당대표십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장님 1호 공약이 첨단 기업 유치더라고요. 그래서 취임 첫날부터 기업을 방문하셨고 네. 1호 결제 문서가 SD 바이오센터 투자 협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좀 성과 자랑 좀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요. 추진 중인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수원시는 역사 문화가 있는 전통의 네. 아주 멋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 축제가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있는 또 첨단 기업의 도시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더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을 맺고 있어요. 제조보다는 연구 기능이 훨씬 더 효과적인 도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도 4만 3천 명의 연구 인력이 있고 네. 제조업은 지방과 전 세계 곳곳에 제조를 분산 배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도권에 가장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수원 5개의 명문대학이 있어요. 네. 8개의 또 직업계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네. 인력 수급에 좋습니다. 좋은 인력을 수급하기 좋고 또 살기 좋은 곳이고 그러니까 연구 인력들이 정착하기 딱 좋은 도시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50조를 첨단 전략산업 기금 신설하겠다고 한 게 그만큼 이제 산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중국의 딥시크 이 충격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수원시를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 지금 변모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지금 첨단 분야를 중시하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저는 방향이 옳다고 봐요. 네. 국가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지자체도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에 온 힘을 모아야 돼요. 지금은 정치도 안정이 돼야 되지만 명확한 미래의 목표를 네. 국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 시장님 수원시 벤처기업협회에 업무 협약을 맺으셨던데 맞았습니다. K 실리콘밸리 예, 프로젝트? 제 꿈이 네. 이제 저는 많은 분들이 수원의 미래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제가 10여 년 전부터 부시장을 5년 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뭐 그때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그랬고 그렇게 또 도시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수원, 정조 히스토리가 있는 수원인데 그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야죠. 그렇지만 수원의 미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상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 가야 됩니다. 네.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네. 우리가 갖고 있는 5개의 대학, 또 8개의 고등학교, 직업계획 고등학교를 다 모아서 수원은 제조업은 지방으로 가세요. 네. 연구 기능을 우리한테 오십시오. 네. 라고 해서 반도체나 AI나 네. 또 바이오 분야가 네. 이쪽 분야에서 특화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실험하는, 창업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수원이 이게 경기도청도 있고 또 특례시 중에 인구
125만이라고 그랬죠, 아까. 네. 가장 거대 도시를 자랑하고 있는데 또 철도 특례시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노선도 생기고 전철역도 들어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제 특례시도 주창했지만 지금 이제 철도 특례시를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수원이 비교적 철도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지하철이 발달. 원래 수원이 사통팔달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근데 네. 정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정조대왕이 신도시 수원을 만들면서 네. 화성을 만들면서 사통팔달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여기를 실험 도시로 만들었어요. 맞아요. 경제적으로 여기를 부흥시켜서 이 모델을 전국화시켰다는 생각을 갖고 네, 조선 개혁의 모델 도시였죠. 정치적인 개혁은 물론이고 경제적 네. 개혁을 꿈꿨어요. 네. 그래서 사통팔달 했으면 좋겠다 해서 팔달문이라는 현판도 써주시고 과거는 근데 그 팔달이 도로 중심이었어요. 네. 실제 뭐 여러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도로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철도가 중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현재 1호선을 비롯해서 분당선, 신분당선, 수인선 등의 여러 전철이 있습니다. 14개의 전철역이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추가되는 전철과 전철역이 지금의 2배가 됩니다. 인동선이 있고요. 또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이 있고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들어오고 거기에다가 GTX 시선이 들어오고요. 네. KTX 직결 노선도 바로 현재 수원에서 갑니다. 과거에는 도로 중심의 사통팔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년만 지나면 네. 지금 역사보다 2배가 돼요. 지금 여기 14개인데요. 네. 28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와,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서울, 부산 못지않게 네. 철도 특례시가 되는 거죠. 네. 그 특례시를 갖고 저는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역세권 중심의 도시를 새로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미 일부 발표는 했고요. 아주 정교한 발표는 3, 네. 4월에 할 건데요. 발표를 해서 그 20몇 개의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하자. 그리고 그 역 중심이 아닌 데는 재개발, 재건축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고 도시 공간 구조도 변화시키고 네. 그 역을 중심으로 첨단 용지도 클러스터로 공급하지만 철도를 중심으로 직주 근접에 일자리도 만들자. 네. 또 거기에 기업도 올리겠다는 거죠. 주거와 네. 기업과 또 쉬는 공간도 문화와 스포츠 공간도 같이 네.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곧 발표하고요. 그렇게 네. 또 나아갈 겁니다. 정조대왕님이 지금 방송 보신다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정조대왕님도 도시계획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제2의 도시계획을 제가 네. 정조대왕님의 뜻을 네. 어명을 받아서 그러게요. 네. 정말 시장님 그 도시공학 박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 공간 대전환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라벨이 붙은 것 같아요. 이재준표 수원 공간 대전환. 말씀은 시민체감, 수원 대전환 이렇게 지금 시민들과 앞에 얘기하고 또 있습니다. 타이틀이 붙네요. 시민체감. 시민체감하지 않는 네. 대전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시민체감해야 됩니다. 체감해 네. 드릴게요. 수요자 중심으로. 그럼요. 네. 그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 개발 이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잠깐 소개해 아까 주세요.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그 28개 이상으로 이제 많아지는 그 네. 철도역, 전철역을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재편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전철역 중심으로 반경 300m에 있는 공간들은 초고밀 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간간히 15분 도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생활의 모든 일터, 삼터, 주거 이것을 15분 내에서 해결하면 네. 탄소 중립 도시가 됩니다.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시장님 덕분에 15분 도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그 움직이지 않는 15분 네.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삶을 살자라는 게 네. 프랑스의 모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회자되고 네. 있어요. 면적인 개발, 도시개발 방식이 지금까지의 도시개발 방식인데 이것은 이제 많은 도시에서 불가합니다. 네. 정부가 이제 할 수 없이 주택 문제가 있으니까 신도시 개발을 자꾸 발표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전 세계가 점적인 개발, 도시개발 방식을 복합 고밀로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도시 계획 공학 이 대학원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수업을 잠깐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슬로건 중에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이 세 가지 전략이 들어있는 또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또 작년에 이건 뭐예요? 작년에 발표했는데 아마 우리 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 수도권 도시들, 지방 도시들, 대도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도시가. 네. 늙어간다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 삶의 욕구는 저쪽인데 네. 주거 환경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재개발, 재건축을 무던히 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신도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갈등도 많이 생기고 네. 법도 복잡하고 주민들이 왜 갈등을 하냐면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되고 잘 몰라서 네. 그래요. 그거를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컨설팅단을 꾸며서 네. 직접 지원해 주자 찾아가면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빠르게 지자체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을 행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합니다. 네. 그 법적인 기본 계획을 통해서 욕구가 있는 거를 받아서 발표를 하면 승인을 하면 그럼 이제 재개발하세요, 재건축하세요 하는데 5년, 10년이 너무 늦잖아요. 네. 욕구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2년만 하겠습니다. 주민 제한을 하세요. 그럼 주민 네. 제한형 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지자체장이 할 수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시공사, 시행자, 또 주민조합원 간의 갈등입니다. 돈을 얼마 썼네, 뭐 잘 모르겠네,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속 시원하게 빠르게 하려 그러면 공공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수원 도시공사를 이용하세요. 여기 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시공사, 현대나 뭐 삼성이나 이렇게 좋은 곳을 원하면 시행사 자격만 취득하시고 네. 그쪽을 컨택하세요. 근데 도시공사가 하면 시공사 컨트롤도 깨끗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공공관리제를 또 지금 권장하고 있고요.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네. 큰 문제 없이 예전보다는 큰 문제 없이 빠르게 쉽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 시장님 도시계획 전문가잖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활동도 해오셨는데 직접 설계한 공간이라든가 프로젝트 먼저 소개해 주세요. 뭐 제가 이제 교수 생활도 하면서 도시계획 교수들은 좀 그런 현역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좀 있었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한 12개 정도의 실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압둘라라는 신도시 첫 번째 우리 신도시 수출 쿠웨이트에 수출한 건데 그것도 이제 총괄 계획가입니다. 보통 총괄로 계획을 진행하는 거죠. 혼자 못해요. 여러 팀들이 달라붙는데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총괄 계획가.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는데 우리 수원 같으면 호메실 택지 개발도 제가 그 네. 역할을 했고요. 위례 네. 신도시, 광명 뭐 이렇게 해서 한 12개가 됩니다. 아, 네. 굉장히 많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실전 경험이 저한테 네. 많이 도움되고 있어요. 네. 혹시 외국에 이렇게 도시 디자인 계획이 잘 돼 있는 뭐 벤치마킹 할 만한 도시가 있나요? 우리 있나요? 수원시와 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환경수도라고 네. 여기는 프라이부르크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수도. 거기는 네. 폐양열도 아주 선진적이고 네. 또 뭐 환경적으로 굉장히 미리부터 자체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도시네요. 도시입니다. 녹지도 많고 살기 좋다고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봉이라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공유지를 그냥 점령해서 빈민촌으로 살았는데 이제 프라이브로 씨가 이대로 더 하면 안 된다. 한 26년 만에 공적 개발을 허용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야인들의 전문가, 그러니까 약간 야인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네. 직접 설계와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이 만든 주택단지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장 선진적 주택단지. 어느 측면에서 탄소 중립 측면에서, 환경 친화 측면에서. 그래서 많이 벤치마킹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밀 억제 권역 규제 완화 TF 예. 위원회 대표 위원장이시던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수정법, 이거 수도권 정비계획법 여기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걸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개선 방향이 뭔지 대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13개 지자체 대표회장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이제 논리화가 됐고 그걸 우리가 계속 계승해서 균형 발전해야 된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보니까 수도권을 누르고 지방을 흥선을 누르면 지방에 이렇게 네. 커지는 효과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 근데 누르니까 그동안 이 42년째 되는 법인데요. 네. 42년째 동안 눌렀는데 인구도 좀 억제하고
기업도 억제하고 그래서 지방으로 이전할 걸 기대했는데 지방으로 안 실패했어요. 가잖아요. 아, 그래서 좀 지혜롭게 이제는 균형 발전을 논할 때가 됐다. 네. 성장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자유롭게 키워줄 거는 키워주고 그 성장을 도모한 이익을 지방과 나누면 지금은 2를 갖고 1과 1을 나눈다고 억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네.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놔두고 2, 3, 4로 나눠주고 그걸 절반으로 나누면 1과 1이 아니라 2와 2가 되고 혹은 3이 3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걸 이번 대선 과정에 제가 올리려고 그래요. 외국의 우리 수정권 정비계획법, 수정법이라고 그럽시다. 네, 네. 수정법을 네. 벤치마킹한 영국, 프랑스, 일본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 그 나라가 파리, 런던, 도쿄에 이 수정법을 다 폐기했습니다. 네. 왜 폐기했는지 제가 여기 공부를 해보니까 연구를 했잖아요. 저 학자예요. 네. 국가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네. 또 두 번째 출산율에 네.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그걸 다 걷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성장, 지체됐던 성장이 조금씩 올라갔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출산율도 증가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억제하니까 집 구하기도 일자리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좀 놔두니까 좀 쉬우니까 출산율이 자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네. 대신 이 성장하는 거에 절반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도록 기금화하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좀 정책적인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잖아요. 봄나들이 하기 좋은데 수원에 좀 즐길 거리, 힐링 명소라든가 또 먹거리라든가 네. 볼거리 이런 거 하나 소개해 주세요. 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요. 올 끝날 때까지 해도 모자라는데, 먹는 거는 수원의 맛으로 많이 소개된 게 수원 왕갈비, 그리고 통닭. 네. 예전 우리가 먹던 통닭입니다. 이렇게 네.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통닭이 아니라 옛날 방식의 통닭이 유명합니다. 아. 통닭 거리가 있어요.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오리지널 통닭인가 예. 보죠? 그리고 뭐 순대도 타운이 아주 잘 순대는 발달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순대 타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맛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을 먹을 때가 어디냐?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에 네. 특히 또 행리단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어요. 요즘 젊은 무슨 단길 이게 유행이잖아요. 서울에서 많이 단길, 네. 젊은 사람들이 경리단길 뭐. 붙여주는 네. 가로수길 뭐 이런 거 비롯해서 수원에는 행리단길이 있어요. 네. 거길 가시면 드라마도 많이 찍지만 맛집도 많고 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딱 좋아요. 7, 80년대 골목길도 있고 250년 전에 성곽길도 있고 현대적인 레스토랑도 있고 250년 전이면 정조대왕의 정조대왕의 즉위에 있을 때 흔적이 네. 있으니까 성곽도 있고 네. 또 행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다. 진짜 수원은 정조의 도시네요. 네, 드라마 찍기도 좋고 영화 찍기도 좋고 네. 그래서 행리단길도 유명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한 100만 명이 다녀가는 수목원이 있어요. 도시의 양쪽에 도심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영흥 수목원, 1월 수목원. 이것도 제가 부시장 때 만든 건데요. 지금 요번에 재작년에 개장했죠. 벌써 100만 명이 다녀가서 수원의 핫 플레이스로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에 산책할 수 있는 그 5.6km 되는 산책길, 성곽길이 있어요. 네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돌고 나면 배고프십니다. 네, 돌다 보면 이렇게 조명이 또 이렇게 비춰주니까 엄청 낭만적이고 좋더라고요. 저녁에 오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약이라는 퀴즈인데요. 네. 만약이니까 가정을 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이재명 대표와 1시간 동안 식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정치 정국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또 언젠가는 대선이 이루어지면 대선 공약도 중요해요. 수원은 정조의 도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조가 개혁군주였습니다. 네. 조선시대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문화, 예술, 꽃이 피었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래야 되는데 경제적 침체를 좀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네. 5,000년 역사에서 지난 80년 해방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적을 이룬 적은 없어요. 네.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고조선 시대나 발해 시대 때는 굉장히 기적을 이뤘습니다. 동이족이라는 시절. 그런데
그 이후로는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80년 동안 이걸 기적처럼 이뤘느냐. 그런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36,000불이 보통 외국에 OECD에 가입한 나라가 10년 이내, 4년 이내에 3만 불에서 4만 불을 뛰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11년째 3만 불에 갇혀 있어요. 도로 내려앉았습니다. 3만 7천 불에서 6천 불로. 자칫 잘못하면 더 내려갑니다. 이때 우리는 80년 광복의 역사에 이룬 기적을 이뤘던 DNA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DNA로 5만 불, 7만 불로 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특히 이재명 당대표님입니다. 수원은 그야말로 역사와 첨단이 공존하는 도시인데 네. 이것도 만약이에요. 시장님께서 그 정조대왕을 타임머신을 타고 25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수원의 미래 도시에 대해서 만약에 브리핑 하신다면 어떤 내용,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실 건지. 일단 큰 절을 드리고 네. 대왕님 덕분에 네. 수원 시민들이 너무 행복하고 있습니다. 네. 대왕님이 만든 이 도시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라고 일단 브리핑을 드리고요. 첨단 과학 연구 도시로 가려고 합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클러스터 5개의 첨단 산업 용지도 개발하지만 그 용지와 용지를 연결하는 경제자유구역도 또 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자유롭게 창업도 하고 첨단용 기업들이 들어와서 연구도 하는 그런 도시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네. 남은 임기 동안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 시민들과 더 가까이 가고 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막걸리 좋아하는 옆집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네. 같이 막걸리 드시죠. 막걸리가 참 좋은 소통 수원에 도구예요. 뭐 전통 막걸리 있나요? 요즘 많이 생겼습니다. 젊은 도가도 많이 생겼고 젊은이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좋은 막걸리들이 많이 양산이 요즘 되고 주말 있습니다. 드라마에 술도가 뭐 그게 나오더라고요. 못 네. 봤어요 아직. 얼핏 봤어요, 제가. 예. 네. 어쨌든 소통을 많이 하고 사실은 도시의 미래는 시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다만 방향을 여러 가지를 설정해서 논의하다 보면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라고 제안만 해드리는 것뿐이지 결정은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제가 갖고 있는 꿈, 미래의 상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더 많이 얘기해서 수원을 더 나은 도시. 작년에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2위 했습니다. 아, 그래요? 1위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등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장님께서 수원 시민은 나에게 무엇이다? 라는 걸로 한마디로 좀 정의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화이트보드에 좀 써주셔야 돼요. 네. 뭐라고 쓰셨어요? 네. 수원시는 또 수원 시민들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요? 네. 갑자기 제가 가슴이 설레는데요. 설레시죠? 네네. 마찬가지예요. 수원시, 수원 그러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요? 예, 첫사랑과 같이. 의외로 시장님 굉장히 달달한 남자네. 예. 네. 여러분 첫사랑에 대한 기억들이 네. 다 계시잖아요. 가슴 네. 뛰고 네. 또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네. 최선을 다하고 싶고 네. 저에게 수원과 수원 사람들은 다 첫사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열심히 첫사랑과 사랑을 계속 나누고 네,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시민 여러분 일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고 또 반성하고 또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만나는 여러분들께 제 꿈과 미래를 논의 드릴 테니까요. 허심탄회하게 늘 말씀 주셔서 정말 살기 좋은 이 수원, 자랑스러운 수원, 가슴 뛰는 수원을 미래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진정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최고의 도시 수원 특례시 또 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 펼치고 계시는데요. 뉴스토마토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원의 혁신적인 정책들과 또 앞으로의 변화를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진짜 수원이 확 달라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시장님께 수원은 첫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애정과 열정이 정책에 하나하나 듬뿍 담겨져 있어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수원은 더 새롭게, 더 시민들을 빛나게, 좋은 법, 좋은 정책으로 더 빛나길 바라고요. 이 멋진 변화의 과정 앞으로 쭉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아시죠? 임혜자의 야단법석 앞으로도 알찬 정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꽃처럼 빛나는 찬란한 반짝반짝한 여러분의 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혜자 임혜자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